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건희 여사 공개 행보 3일 만에 어제 대중 앞에 등장을 했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며칠 전 있었던 캄보디아 총리 불부와 오찬에 이어서 어제는 불교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네. 결국 외부 공개 활동을 재개한 것인데요.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불거지고 외부 활동을 중단한 지 169일 만입니다. 공교로운 지점은 검찰 수뇌부들에 대한 인사가 단행된 뒤에 본격 행동에 나선 것이라 정치권에서 좀 이런저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자, 어제 뭐 저희도 계속 종횡무진 시간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지만 네. 공식 행사에 나선 거는 불교계에서 꾸준히 김 여사 나와야 된다 이렇게 네. 소환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저희 목요일 프라임 네. 코너죠. 종횡무진에서 출연 중인 문화재 제자리 찾기 해문 대표께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제 때 미국으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를 반환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 4월 김 여사가 미국 국빈 방문 당시에 보스턴 미술관을 찾아서 답보 상태에 놓여 있었던 그 사리반환 논의를 다시 재개 요청한 네. 것이 좀 큰 영향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계는 김 여사를 꾸준히 초대를 했던 것으로 좀 알려졌는데요. 4월 19일에 열렸던 조계사 고려사리 공개 행사 때와 그리고 또 지난 15일에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법 요식에서도 초청됐지만 이날 행사 직전까지 좀 고심을 하다가 모두 취소가 됐었습니다. 네. 이 모든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공식 행사에 좀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어제 뭐 김건희 여사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혹시 비공개 발언 알려진 내용이 있을까요? 네, 어제 대통령실에서 이 비공개 발언을 좀 공개를 했는데 김 여사가 이제 공개 발언은 없었지만 조계종 그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과 사전 환담을 좀 진행했다고 네. 합니다. 이 자리에서 진우 스님이 김 여사에게 특히나 감사를 표했고 그러자 김 여사가 매우 뿌듯하고 우리 불교계 수건을 해결하는데 작은아마 힘이 보탤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제가 아니라 뭐 천만 불자의 염원을 이룬 결과다. 이렇게 겸손한 발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제 김건희 여사 행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뭐 사과,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떳떳하면 특검 수사에 응하고 의혹을 직접 해명하라고 지적을 네. 했고요. 박지원 당선인은 설명도 없고 사과도 없이 간보기만 하고 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또 조국혁신당은 이제 대변인을 통해서 공개 행보에 나선 김에 검찰 포토라인에 서길 바란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하, 검찰 포털에 서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야당 김건희 여사 공식 행보 비판한 것 외에도 경찰 조사 결과도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 16일이었죠. 경찰에서 김건희 여사 또 모친 최은순 씨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공범으로 고발이 됐던 상황인데 김건희 여사한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결국에 이제 두 사람에게 모두 다 이제 무혐의 네. 처분을 내렸는데요.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는 어제 오전 입장문을 내고 김 여사는 대통령의 배우자이지 대통령이 아니다.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불소추 특권을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좀 묻고 싶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그러면서 김 여사의 공모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소환 조사를 비롯해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를 했어야 하지만 역시나 해당 사건은 소환 조사나 압수수색 한 번 없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라는 것을 좀 꼬집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명품백 수사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또 윤석열 대통령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을 했던 백은정 서울의 소리 대표가 소환 조사를 받죠. 네, 오늘 오후 2시에 고발인 신분으로 백은종 대표가 검찰이 불러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지난주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네받고 명품백을 주고 촬영한 최재형 목사를 불러서 조사한 지 일주일 만인데요. 백 대표는 검찰이 요구한 대로 명품백 수수 장면이 담긴 원본 영상과 또 최 목사와 김 여사 간의 카카오 대화 이런 내용들을 좀 제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예. 또 현재 교체된 검찰의 지휘부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이날 조사를 받기 전에 김 여사가 또 다른 뇌물을 받은 것을 좀 추가 고발하겠다라는 의사를 또 밝힌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한 책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주었다고 언론사에 제보한 권모 씨가 또 21일 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대통령 이야기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3년 연속 참석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서 기념사로 대한민국이 5월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라고 네. 말을 했고요. 또 앞서 2년 동안에서도 이제 경제 관련한 이야기를 항상 했었는데 이번에는 AI 이런 얘기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성장과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라면서 이런 좀 중산층과 뭐 이런 중심의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 네. 이런 얘기도 좀 강조했습니다.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은 3년 연속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 현직 대통령이 재임 기간 3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다만 이날 옥의 티도 좀 있었습니다. 네. 희생자를 소개하는 영상에 다른 사람 영상이 좀 올라와서 빈축을 좀 사기도 했습니다. 자, 3년 연속 윤석열 대통령 참석했던 부분 있지만 지난 두 번의 기념사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헌법 내용이 빠진 것인데요. 이것 때문에 야당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네, 헌법 내용을 매번 강조를 네. 했었는데 이번에만 쏙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야권에서는 그러면 헌법 그 정신을 강조했던 것과 함께 실제로 헌법에 이제 올려야 된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번엔 그런 내용이 없어서 많은 비판을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42주년 그리고 43주년 기념사에서 어떻게 말을 했는지 좀 영상을 찾아봤는데요. 네.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지난 영상들, 예.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입니다. 5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매번 두 번 다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말을 했는데 이번엔 그 내용이 모두 빠졌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념사에 뭐 AI 언급 같은 것들이 좀 빠져서 정치권에서는 그나마 좀 진일보했다라는 평도 나왔는데 네. 어쨌든 이 헌법 정신 얘기 때문에 개헌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날 헌법 정신 이야기하면서 이 개헌 이야기, 뭐 급물살을 탔습니다. 각 당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네. 대표는 일단 윤 대통령을 향해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라고 공약을 했는데 이걸 지키지 않는 것은 사기죄보다 더 엄중한 범죄 행위다라고 좀 강도 높게 사기보다 비판했고요. 엄중한 범죄. 네. 예. 그러면서 이 대표는 뒤이어서 진행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당원과 함께 민주당이 합니다 행사에서도 이번에는 반드시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 여러분이 함께 꼭 해내기 바란다. 이렇게 해내자고 이렇게 다짐을 해내자고, 했고요. 예. 네, 조국 혁신당도 민주당보다 적극적으로 개헌 공세에 좀 뛰어들었습니다. 앞서 17일에 이제 조국 혁신당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윤 대통령이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넣으려고 개헌 특위에 동의한다는 말을 먼저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얘기는 그냥 공허한 주장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운동, 6월 10일 민주항쟁 등을 헌법 전문에 모두 수록하자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대통령 4년 중임제, 검사 영장 신청권 삭제 등을 포함한 7가지 헌법 개정 사안을 공식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당에서 어떤 말 했습니까? 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존 헌법 체제의 기본적인 문제를 고치는 데 방점을 찍은 네. 포괄적인 개헌론을 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대도 변하고 국민의 국가에 대한 요구도 변했다면서 헌법 개정은 참 어렵다. 이왕 한다면 범위를 잡고 근본적으로 함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또 이와 좀 비슷한 맥락으로요. 개혁신당의 이준석 당선인도 원포인트 개헌으로 전문만 바꾸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제대로 된 개헌을 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한다라고 국민의힘과 뜻을 좀 같이 했습니다. 자, 댓글 좀 소개해드리면요. 이선혜님은 유공 떠났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시고 있고요. 김혜영님, 유공 떠나왔습니다. 차분한 진행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환영합니다. 예.
계속 매일매일 와주시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젤리스님, 또 이프로님, 네, 글들 주시고 있고, 이진아 기자 반갑습니다라고 배동호님 글도 주시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지난 18일 발간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인데요. 많은 언론에서 언급이 됐어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가장 화제가 됐던 거는 네. 김정숙 여사 관련인데요. 문 전 대통령의 회담 형식의 회고록인 변방에서 중심으로를 통해 2018년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좀 거론을 했습니다. 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인도 모디 총리가 허황우 기념공원 조성 계획을 내게 설명하면서 공원 개장 때 꼭 다시 와달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네. 나중에 기념공원 개장할 때 인도 정부로부터 초청이 왔지만 당시에 이제 문 전 대통령이 인도를 또 가기 어려웠다라고 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고사했다가 인도 쪽에서 그렇다면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 이렇게 초청을 해서 아내가 대신 개장 행사에 참석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 영부인의 첫 외교 아니냐라는 이제 질문에 평소에는 정상 배우자들이 정상을 보조하는 배우자 외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는 영부인의 첫 외교라 하면 어폐가 있고 배우자의 첫 단독 외교라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좀 논란이 됐습니다. 자, 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소상하게 언급한 이유에 대해서, 밝힌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면서요? 네, 문 전 대통령은 회고록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밝힌 네. 것은 지금까지도 아내가 나라 돈으로 관광 여행을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 부연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많은 언론에서 보도는 이 내용이 좀 빠져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방문한 것은 외유성 출장이 아닌 인도 정부의 초청에 따른 공식 외교 활동임을 강조한 것인데요. 네. 이제 앞서 정치권이나 여권, 시민단체들에서는 이제 김 여사의 단독 인도 방문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었고, 실제 지난해 12월에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를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아하. 네, 사실상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 원을 편성해 사용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비판을 했는데 그렇죠. 또다시 그 상황이 지금 재현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쪽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먼저 또 문 전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특검 얘기를 좀 했어요. 네, 와. 특검 얘기를 좀 했는데 아하. 참 이게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좀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일단 이제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의원들도 좀 일단 살펴보면요. 예.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은 타지 말 세금 낭비에 대해 회고록이 아닌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같은 당 배현진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정감사를 통해 외교부가 김 여사를 초청해달라는 의사를 인도 측에 먼저 타진할 셀프 초청인 것이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그러면서 급히 예비비를 편성해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으면 네. 할 수 없는 대통령 휘장을 대통령 1호기에 버젓이 걸고 대통령인 듯 인도를 다녀온 것을 모두 밝혔다라면서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 의원은 이 단독 외교를 만약 했다면 외교부가 보고서에 남겼을 텐데 왜 방문 일지를 안 썼을까라면서 국민을 어찌 보고 능청맞게 웬 흰소린가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흰소린가? 예. 야당, 민주당 반응 어떻습니까? 네, 문재인 전 정부 수석을 지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병도 의원은 역시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왜곡과 곡해로 점철된 전 정부 공격 구차하다 이렇게 일갈했고요. 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한미 동맹, 지역 외교와 다자 외교 등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진솔한 생각이 담겨 있는데 이런 평가보다 오히려 이제 김정숙 여사를 향한 비판이 너무나 많이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게 좀 옹졸하고 좀 구차하다라고 했고요. 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오히려 특검을 받겠다. 그럼 김 여사도 특검을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김동구리님 인사 주셨고요. 또 송은정님, 뉴공 손절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 하여튼 매일 여기 좀 돌아주시면 뉴스 인사이다 들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김영일님은 이진아 기자님 오늘도 고생하십니다. 이렇게 글도 주시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진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전현주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민주당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국회의장 후보 경선 후폭풍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당원들 사이에
탈당 열풍이 좀 일어나고 있다면서요? 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추미애 당선자를 꺾고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선출되면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강성 당원들은 이에 불만을 품고 민주당을 탈당하고 있는데요. 당 게시판에는 일부 당원들의 탈당 인증 게시물도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현재 모든 여론을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만 국회의장 선거 후에 저희 방송 댓글이나 이 채팅창만 봐도 이 탈당을 시사하는 반응들과 함께 좀 당비가 비싼 것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뭐 당비가 정말 비싸서 그렇다기보다는 뭔가 당원들에게 불만들이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탈당 행렬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이지 않는 게 지금 실제로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떨어진 모습, 유의미한 수치로 떨어진 모습이 보였네요. 네, 조금 이따가 쏠미다 네. 민심 시간에 저희 여론조사에서도 다룰 텐데요. 저희 조사로는 크게 떨어지진 않았지만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6.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네. 또 여론조사 꽃 결과로도 전주 대비 7.2%포인트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민주당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데에는 이 추 당선인의 낙선에 따른 지지층의 강한 반발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중론입니다. 또 급기야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는 우원식 의원에 투표한 이 89명을 색출하게 나섰고 탈당 신청 인원은 현재 10,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좀 추정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당비가 지금 댓글에 1,000원이라고 나오는데 많은 돈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만, 당원의 뜻이 왜 반영되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는데 민주당 잘 대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당심 달래기에 나서고 있는 겁니까? 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당원 권한 강화 등을 제시하고 나섰는데요. 어제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한 정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큰 폭으로 출렁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태라고 진단하고 네. 당원의 권한 확장을 좀 강조했습니다. 흔히 민주당을 이제 당원이 주인인 정당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제 당원 당규로서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건데요. 또 이재명 대표도 당원도 2배로 늘리고 당원의 권한도 2배로 늘려야 한다면서 직접 당심 달래기에 힘을 쏟았습니다. 네. 또 추 당선인을 지지했던 김민석 의원은 권리당원의 의견 10분의 1 이상 반영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속해서 당심을 의식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민심과 당심을 분리시켜서 중도층 이탈을 좀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일각에선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또 오늘 아침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민주당 지도부는 어제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장 후보 경선 방식을 두고 좀 갑론을박을 아하.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정청래, 장경태 최고위원 등은 대학 총장을 뽑을 때도 일반 학생들도 참여한다 이러면서 당원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반면 반대 의견으로는 모든 것을 이제 당원 요구대로 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국회의원들만으로 선출을 해야 되느냐, 당원 뜻을 또 반영시켜야 되느냐, 막 그 얘기로 보이는데 일단 이렇게 민주당 지지율을 떨어지게 하고 또 소란을 일으키게 된 원인, 또 인물, 우원식 지금 국회의장 후보를 들 수밖에 없는데 심경이 조금 궁금합니다. 뭐 공식적인 입장이 있을까요? 네, 우원식 민주당 예. 의원은 최근에 이 추미애 당선인의 낙선에 그 강한 반발심을 보여서 탈당 행렬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이제 응원했던 후보가 당선되지 않아서 아쉽고 서운해 그런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네. 그분들의 마음도 잘 품어 안고 열심히 개혁과 민생의 국회로 책임 의정을 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제 의장 선거룰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에서는 당 지도부가 할 일이다 이렇게만 답을 한 상태입니다. 자, 계속해서 민주당 차기 당대표 이재명 대표의 연임론 힘을 받는 분위기인데요. 이게 국회의장 후보 이 경선 결과가 이재명 대표 연임론하고 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입니까? 네, 뉴스픽에서도 네. 계속해서 말씀드렸었지만 이번 국회의장 후보 경선은 이른바 명심 마케팅이라고 불릴 정도로 명심에 대한 의중이 관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명심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던 추미애 당선인이 우원식
당선이 낼 우원식 의원이 꺾으면서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의원들의 반감이 표출됐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연임 시에는 대권 가도에 도움이 될 거라는 전망과 함께 당내에서도 경쟁 구도로 인한 부정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앞으로 만약에 친명 체제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 경우 정치적 타격을 우려해서 좀 전망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또 명심 불패라는 어떤 기존의 한 공식이 조금 깨진 상황에서 다시 비명계 의원들의 움직임이 좀 관건이 될 전망인데요. 현재로서는 오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예정돼 있는데 이 자리에서 좀 공개적인 목소리가 나올지 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네, 배동호 님이 전현주 기자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글 주셨고요. 희코 님이 이게 강성이 아니라 열성이다. 예, 강성, 열성. 조금 뭐 다를 것 같기도 하고 뭐 같을 것 같기도 한데 열성 지지자 뭐 이 표현이 좀 더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글 주셨습니다. 이프로님, 또 귀염둥이 차지 투님, 김동그리님. 댓글 감사드리고요. 자, 민주당 얘기는 이 정도 하고 국민의힘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정부의 KC 의무화 규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SNS에서 입장을 밝혔던 지금 당대표 출마론에 힘이 실리는 한동훈 전 위원장 책 집필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까? 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좀 이제 목격담 네. 정치를 끝내고 본격적인 몸풀기에 나서는 모양새인데요. 네. 어제 MBN 보도에 따르면 최근 책 집필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특히나 계속해서 언급됐던 목격담 정치가 도서관에서 그 이루어졌잖아요. 도서관에서 있다고 책을 또 씁니까? 책 본다고? 네, 도서관에서 책 신기하네요. 읽는 모습이 좀 대중들에게 공개된 만큼 그렇죠. 이것도 다 이렇게 도서관에 가면 계산돼서 책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계산돼서 좀 예. 재등판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책 보는 모습, 책 집필하는 모습 등등이 합쳐져서 재등판할 수도 있다. 자, 또 계속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등판론이 커지고 있는데 어제는 측근들에게 당대표 출마하겠다 선언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네, 어제 한겨레 단독 예. 보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최근 당원과 민심이 부르면 전당대회 출마한다 이렇게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이 보도에서는 한 친한계 인사가 한 전 위원장이 민심에 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이 여론은 실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묻는 여론조사나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에서 여전히 높은 기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좀 분석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 보도에 대해서 곧바로 한국경제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말을 직접 실으면서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다는 데에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 출마 의사를 밝혔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좀 이미 여러 차례 언론을 비롯해서 좀 많이 소환이 됐고 기대감도 보이는 만큼 한 전 위원장의 움직임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민의힘은 뭐 전당대회가 이제 있을 거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출마하도록 또 힘을 쏟는 움직임도 있다면서요, 내부에. 네, 당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 위원장이자 이 전당대회 출마설이 나오는 조정훈 의원이 네. 이 백서의 한동훈 책임론을 강조하고 또 대통령실의 책임을 축소시킨 데에 대해서 좀 당대표 선거 후보자에 대한 불공정성이 제기됐는데요. 아. 즉 좀 한동훈 책임론을 내세워서 이 조정훈 의원이 당권에 도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제기된 겁니다. 이에 조정훈 위원장은 이번에 당대표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오히려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의 출마에 조금 더 힘이 실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조혜진 의원은 당원들이 관심 갖고 또 참여하게 만들려면 한 위원장 같은 분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뭐 관련해서 그리움이야 님도 글 좀 주셨고요. 김말성 님, 또 젤리스 님, 또 이프로님 글 주셨습니다. 소개해 줄 수는 없어서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이런 글을 써달라, 이런 책을 쓰는 게 어떠냐, 이런데 뭐 좀 얘기하기 좀 그래서 하여튼 한동훈 위원장이 책도 쓰고 아마 전당대회 움직임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상병 특검법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거부권 행사, 제2호권 행사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제 야당이 특검법 수용해라 강하게 압박을 했네요.
네, 오늘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이제 국무회의가 열리는데요. 이에 대응해서 어제 7개 야당 지도부는 장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한 목소리로 이제 최상병 특검법을 수용해라 이렇게 요구했는데요. 이 가운데 조국 대표는 거부권은 폭탄주 퍼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 이렇게 좀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거부권은 폭탄주 퍼마시듯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 폭탄주도 뭐 그렇게 막 퍼마실 수 있나요? 예. 네,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10번째 거부권 아하. 행사인데요. 이런 거부권 남용이 국회 입법권 침해를 넘어서서 이제 행정 독재다 이렇게 말한 게 이제 야권의 주장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최상병 사건은 결국 대통령실을 향한 조사라는 걸 감안을 했을 때 거부권 행사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런 경고까지 나왔고요. 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은 국회 앞에서 곧바로 규탄 대회를 열기로 했고 오는 토요일에는 7개 야당이 총 집결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도 또 한 번 열릴 예정입니다. 자, 야당이 다 모여서 장애 집회를 오랜만에 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오늘 정도 같아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제2요구권, 거부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뚜렷한 입장 표명은 없습니다. 대통령실. 어떻게 거부권 행사를 할까요? 네, 어제 이 야당의 총 공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의 기류 변화는 좀 감지되지 않았는데요. 어제 하루 윤 대통령은 공식 일정 없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될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참모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 측에서는 뚜렷한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여당 지도부를 중심으로는 특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좀 나왔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수사가 진행 중이며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 또 특검 추천 절차의 불공정성, 또 피의사실 공표 논란 등을 이유로 들면서 특검법 반대 이유를 들었습니다. 네. 이걸 두고 좀 사안이 사안인 만큼 여당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서 좀 명분 쌓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오늘 오전 10시에 국무회의를 열어서 제2요구안을 의결할 전망인데 제2요구안이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또 단일 대우를 강조하면서 이탈표 방지에 나선 가운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 제2요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헌법상 국회에서 과반이 출석해서 3분의 2 이상이 똑같이 찬성을 하면 법률로 확정이 돼버립니다. 원래는 법률은 과반이 이제 출석 과반에 찬성 과반에서 대통령한테 오면 대통령이 이제 공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제2요구권 행사를 하면 3분의 2만 되면 바로 확정이 되니까 3분의 2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게 앞으로 포인트가 될 걸로 보이고요. 자, 댓글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최윤님 오랜만에 오셨고요. 진추아님 또 김혜성님도 주시고요. 최윤님은 탄핵밖에 없다 이런 얘기 갑자기 젤리스님도 그런 얘기 또 주셨습니다. 좋은 댓글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전현주 기자와 뉴스픽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이진아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먼저 짚어볼 소식.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예고했던 대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년 동안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이 이번이 10번째인데요. 민주화 이후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노태우 정권 때 7번, 노무현 전 대통령이 6번, 박근혜 전 정부에서는 2번, 이명박 정부에서 1번이 있었고요.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전 대통령은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자,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 관련해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설명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제 3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준비된 영상으로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첫째, 이번 특검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정부 권한의 부여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번 특검 법안은 특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셋째, 이번 특검 법안은 특별검사 제도의 근본 취지인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최상병 사건에서의 외압 의혹은 야당이 고발한 사건입니다. 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 검사를 야당이 고르겠다는 것입니다.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날 때까지 수사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통령실은 수사 중, 그리고 야당 단독 통과 이런 것들이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관행 파기 행위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여기에 조목조목 팩트 체크도 했네요. 네, 어제 민주당은 첫 번째 수사가 진행 중이고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을 도입한 사례는 지금까지 6건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었던 지난 2016년에 국정농단 사태를 두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당론으로 특검 도입에 찬성을 했었고요. 네. 그다음 2021년 9월에는 대장동 특검법을 의원 107명의 명의로 공동 발의해서 대장동 특검이 의혹이 불거진 직후에 바로 이 특검법이 통과가 됐었는데요. 당시엔 수사 개시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상 이 말이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또 최상병 사건 경우에는 수사가 시작된 지 10개월이 지났고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정황도 짙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좀 민주당은 강변을 좀 했습니다. 또 여야 합의가 관례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역시나 반박을 했는데 역대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은 14건이고 네. 이 중에 10건은 여야 합의로 4건은 합의 없이 처리됐습니다. BBK 특검과 2003년도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그리고 2012년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2020년 세월호 특검도 합의 없이 이뤄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외에도 특검 추천이 불공정하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요. 야당이 고발한 사건을 야당에서 추천한 검사가 검사들로 고르는 거, 이게 중립성을 해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야당은 집권 여당을 추천해서 배제하는 것은 이례적이지 않다라고 받아쳤습니다. 네. 실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법이랑 또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은 당시에 여당이었던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특검 추천권을 각각 배제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여당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언론 브리핑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라는 주장을 했었죠.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과거 특검팀이었을 때 당시에 매일같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이것을 다시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치 맞지 않는다. 이런 주장인 것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7개 야당이 10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강력한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그러면서 28일로 예상되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이것을 재의결하겠다 이런 계획도 밝혔어요. 네, 맞습니다. 야당의 강경한 재의결 예고에도 여당에서는 이탈표를 막기 위한 행동도 좀 보였습니다. 먼저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본회의에 출석을 해야 하고요. 네.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적 의원 295명인데 모두가 출석하면 그중에 197명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야당과 무소속을 다 합쳐도 이제 180석이라서 17표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결국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좀 나와줘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현재까지 찬성표를 던지겠다라는 여당 인사는 안철수, 김웅 의원이고요. 또 어제 유이동 의원은 SBS 유튜브에서 거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또 여기에 변수로 꼽히는 인물은 22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하는 낙선자들. 네, 낙천자가 불출마한 사람들 총 합하면 58명인데 네. 그러나 본회의에 출석 의원도 또 줄어들면 가결 정족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는 예측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래서 58명 중에 25명이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으면 가결 정족수가 180석이라서 야당과 무소속만으로도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네. 근데 불출석을 하면 바로 눈에 띄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어떤 분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일각에서 뭐 출석은 하지만 투표장 안에 들어가면 무기명 투표니까 그 안에는 들어가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한다고도 합니다. 출석시킨 다음에 네. 나중에 투표 못하게 하는 방법, 뭐 그런 방법 쓸 것이다. 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게 21대에서 부결이 된다 그러면 또 무산이 된다 그러면 22대에서 야당은
제일 먼저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네요. 네, 민주당은 22대에서 1당인 만큼 네. 이제 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22대 국회는 야당이 192석으로 윤 대통령이 또 거부해도 국민의힘 이탈표가 지금보다 적은 한 8표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여권에서는 막아내기 좀 힘든 상황일 것이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런 가운데 어제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관련된 조사가 진행됐는데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 또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동시에 소환이 됐는데요. 대질 조사 가능할지 그 부분이 관심이 쏠렸는데 결국은 불발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두 사람은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는데요. 일단 박 전 수사단장은 VIP가 경로했다는 내용으로 통화를 했다. 이거를 네. 계속해서 주장을 했고요. 반대로 김 사령관은 VIP 경로서를 언급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김 사령관 쪽에서는 해병대가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해병대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 지휘관과 부하가 대면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해병대에 더 큰 상처를 줘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고 대지를 거부했다라고 네.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박 전 수사단장 쪽에서는 그런 건 본인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라면서 진실을 말하는 게 오히려 군 조직 보호와 해병대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또 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추가로 이제 박 대령 측에서는 비공직자 중에 대통령 최측근 육사 출신이 좀 수사에 끼어들었다라는 자신들의 제보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런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본 다음에 점점 이거 좀 사실을 좀 밝혀봐야겠다라고 했고요. 네. 또 어제 또 이런 가운데 이제 공수처장에 오동훈 공수처장이 임명제가 됐습니다. 네, 이런 점도 앞으로 공수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인 것 네, 같습니다. 육사 출신의 비공직자 대통령 최측근 개입이 돼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내용인지 밝혀야 되고 또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 댓글 주고 있는데요. 젤리스님 반갑고요. 자, 배동호님은 이진아 기자님 반갑습니다. 글도 주셨습니다. 샤시모토님, 또 젤리스님, 오부차카님 이 거부권 행사 관련해서 글들을 주고 있습니다. 김동준님도 감사하고요. 이선혜님도 댓글 감사합니다. 자, 어제 여야 지도부, 원내 지도부가 비공개로 만나서 저녁을 하고 22대 원구성 관련해서 협상을 벌였다고 하는데 결국 첫 만남이기도 한데 서로 입장차만 확인이 됐네요. 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서울 모처에서 2시간 넘게 비공개로 해서 원 구성 협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합니다. 이날 회동에는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 수석 부대표와 민주당 박성준 원내 수석 부대표도 배석을 했는데요. 하지만 여야 간의 원 구성 협상에 대해 최대 쟁점이자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인데요. 아하. 네, 요거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는 정당이 맞는다거나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장이 여당이 배분되는 게 관례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의석수가 171석인 원내 1당인 만큼 이번에는 법사위와 운영이 모두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두 원내 지도부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민주당 당선자 워크숍이 끝나고 나서 이번 주 안에 다시 만나서 두 번째 협상을 좀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원내 구성에서도 입장차가 난 것처럼 두 당의 행보가 좀 달랐는데요.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그 신임 지도부가 이명박 MB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어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한나라당 원내대표이기도 네. 했고 또 새누리당 대표로 지낸 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황 위원장은 어제 이명박 씨와 약 1시간 정도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난 이후에 기자들 앞에서 이제 황 위원장은 당이 단합해야 되고 여당이니까 정부와 힘을 합쳐서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을 했다. 이렇게 전했고요. 현안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아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전당대회도 있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전직 대통령들도 연설하는 거 보니까 보기 좋았다라고 해서 그 비대위원장이 네, 황우여. 그 모셔볼까 했더니 이제 그거는 확답은 안 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또 황 위원장은 23일에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당 지도부를 대표해서 참석하고 추도식 이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민주당은 추미애 국회의장 경선 패배 여진이 계속 이어지면서
자, 이런 분위기 좀 막기 위함인지 몰라도 어제 민주당 국회에서 당원들 만나서 난상 토론을 펼쳤네요. 네, 어제 좀 긴급하게 좀 편성된 것으로 보였는데요. 일단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부권에 이어서 이제 거부권으로 인해서 야당 7개 당이 이제 천막 농성을 펼치고 있었고요. 네. 그러면서 당원들과 만남도 이어갔습니다. 당원 탈당이 이어지면서 민주당은 어제 당원과 소통 자리를 마련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주관한 자리라고 합니다. 또 초선 당선자들도 함께 했습니다. 주제는 최상병 특검과 민주당이 갈 길이라면서 어제 7시에 국회에서 천막 농성장에서 이뤄졌고요. 약 12명의 시민들, 사실 더 많은 인원들이었는데 질문을 하거나 마이크를 잡았던 발언권을 얻었던 시민들 한 12명 정도 됐습니다. 초선 당선자 앞에서 좀 과감 없는 질문,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뭐 좀 소통 좀 해라, 이런 식으로 좀 호되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서영교 최고위와 김민석 의원 등은 권리당원의 의견을 50%까지 반영하자는 의견을 좀 동의하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의 정치를 좀 더 이제 효능감 있게 더 나아가겠다, 이런 모습을 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건희 여사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맹을 깨고 광폭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어제는 자신이 직접 기획한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 전시 행사에 직접 참여를 했네요. 네, 김건희 여사가 어제 오후 2시쯤에 청와대 춘추관에서 개최된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에 참석했습니다. 전쟁을 겪은 아이들이 전쟁과 희망에 대해 그린 작품 155점이 공개되는 전시였는데 김 여사는 인사말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천사 같은 아이들이 하루하루 공포에 떨며 자신들이 다니는 놀이터나 학교에서 갑자기 폭발 사고가 난다라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라고 했고요. 네. 또 그 예전에 지난해 7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했을 때 이런 것들이 좀 감명받아서 이 전시를 직접 열었다라고 합니다. 자, 어제 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중인 검찰이 그 김건희 여사 책 주었다고 제보한 그 주민도 조사를 했는데 그 주민 어떤 말 했습니까? 네, 서초구 아파트의 주민이라고 하고 이제 권성희 씨는 변호사라고 했는데요. 검찰이 이제 불렀을 때 최재형 목사의 책 4권을 가져와 달라고 해서 어제 그것을 이제 기자들 앞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관련 책을 수사팀에 제출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말씀하신 거는 사실 뭐 정치를 잘 모른다, 나는 어떠한 이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나님의 뜻을 뭐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자신은 최근에 이제 좀 찾아봤더니 검찰에서 부당한 인사 이동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이게 수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좀 믿는다. 그래서 그분이 연락을 주신다면 총장님께 맡길 생각이다. 뭐 그리고 수사가 끝나면 다시 이 책을 받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KT24님, 파란색으로님, 샤시모드님 댓글 감사합니다. 자, 이진아 기사 수고하셨고요. 잠시 후에 최진문 교수와 함께 오겠습니다. 오늘은 전현주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상병 특검법 얘기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요. 어제 새로운 내용이 등장을 했어요. 이른바 VIP 경로 발언. 그동안 박정훈 전 수단장만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또 들었다라는 사람이 있네요. 네,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은 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VIP, 즉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하는 바람에 경찰 수사 이첩까지 번복하게 됐는지 이거를 좀 가리게 되는 건데요. 네. 작년 7월 31일 사건 기록을 경찰로 이첩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을 때 김계환 사령관이 대통령실 회의에서 VIP가 경로해서 장관과 통화한 뒤 이렇게 됐다고 말한 게 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주장이었죠. 하지만 김 사령관은 박 전 단장이 지어내는 얘기다, 그런 사실 없다, 이런 입장을 취해왔는데요. 최근 공수처가 또 다른 해병대 고위 간부로부터 작년 8월 1일 오전 회의에서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VIP 경로 관련 언급을 들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네. 이전까지는 이제 박 전 대령만 언급하고 있어서 진실 규명이 좀 쉽지 않았는데 이번 추가 진술로 박 대령 주장에 좀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 공수처 이 진술을 근거로 아마도 대질신문을 아마 요청했던 것 같은데 말씀처럼 대질신문은 본인이 동의를 해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결국은 대질신문 자체는 불발이 됐네요.
네, 공수처가 지난 21일 김계환 사령관을 조사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이 고위 간부의 네. 추가 진술로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제 박 대령과의 대질 신문을 요구를 했는데요. 김 사령관은 대질을 시키면 조사실에서 나가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강력히 좀 항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 사령관의 거듭된 항의로 결국 대질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의 수사는 지난해 7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실제로 이 경로가 있었는지 또 이 경로가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그동안 대통령실은 계속해서 최상병 관련 수사 보고가 그날 회의에서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김 사령관도 VIP 경로를 말한 적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죠. 오동훈 신임 공수처장 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특히 지금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또 당면한 과제는 최상병 이 수사 부분이거든요. 사건. 입장 밝힌 게 있나요? 네, 어제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난 오동훈 신임 공수처장은 국민을 마음으로 섬기고 성과로 보답하는 공수처를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네. 밝혔는데요. 특히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한 업무로 보고 잘 챙기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대통령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겠냐라는 물음에는 인사청문회에서 원칙적으로 말했다 이렇게 답했는데요. 인사청문회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좀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소환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받자 오 처장은 일반론적으로는 동의한다 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이 수사에 얼마나 좀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는지가 이번 공수처 성과의 지표가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회가 다음 주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들어갑니다. 자, 여야, 국회 모두가 분주한 모습인데 일단은 야권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가 마지막까지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28일에 본회의를 열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요. 이에 맞서서 여야는 각자의 방식과 셈법으로 좀 분주한 모습입니다. 야권이 기존에는 윤 대통령을 향해서 규탄과 호소를 해왔다면 이번에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제 비판과 호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양심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 이제라도 국민의 죽음을 외면하는 나쁜 정치와 결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또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이제 양심에 따라 찬성표 던져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편지를요? 좀 알려져 있고요. 또 개혁신당의 하은하 대표는 어제 국민의힘 의원 113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면서 각 의원들에게 찬성표 행사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결국 야권보다 분주한 곳은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움직임 어땠습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전격적으로 방어에 나선 막아야 모습이었는데요. 되니까. 예. 중진 의원들이 모여서 최상병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도부가 당내 의원들 전원에게 일일이 좀 접촉을 하면서 이탈표 단속에 나선 모습이었는데요. 또 국민의힘은 의원들에게 이제 28일 열릴 본회의에 모두 참석해라, 본회의 총 동원령을 내리고 해외 출장 중인 의원들에게도 귀국과 출국 자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네. 다만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58명 가운데 좀 소신 투표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웅 의원도 이번은 이탈표가 두 자릿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28일 본회의가 열릴 때까지 여야의 신경전은 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웅 의원하고 유이동 의원 두 분은 밝힌 것 같은데 또 이게 또 무기명이니까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10표 이상 최소한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 제기한 발언이 나왔는데 자, 이게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큰 파장이 예상이 됩니다. 어떤 얘기가 왔습니까? 네, 정청래 최고위원은 어제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를 언급하면서 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그럼 특검 거부권을 행사하는 자는 더 큰 범인인가 이렇게 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좀 직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또 이어서 탄핵이 국민적 유행어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조국 대표는 좀 공개적으로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계속해서 언급해 왔지만 이번에는 원내 일당인 민주당에서
그것도 좀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나왔다는 게 조금 이례적인데요. 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을 거역하고 진상을 은폐하려는 시도는 외압의 실체가 대통령이라는 의심만 키울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직접적으로 이 탄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외압의 실체라는 부분을 언급한 걸 두고 좀 탄핵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배동원님 항상 좀 와주시는데 전현주 기자님 반갑습니다. 글 주셨고요. 쑥떡쑥떡 진실이 밝혀진다. 또 젤리스님도 박정훈 대령님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천정수님도 최상병 이거 용서 안 할 것이다. 라고 글들 주셨습니다. 아마 이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좀 많은 국민들이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왜 거부권 행사하느냐, 재표결 좀 해서 꼭 통과시켜 달라, 막 그런 내용들이 저희 댓글에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댓글도 감사드리고요. 자, 또 다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앞서 지난 16일이죠. 정부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라고 했다가 또 비난이 일자 번복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엇박자가 나오는 일들이 좀 계속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부가 고령 운전자의 운전 네. 자격을 좀 제한하는 방침을 발표했다가 고령 운전자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좀 오해다 네. 라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앞서 정부는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 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또 결과에 따라서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고령 운전자의 반발이 커지자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또 앞서 고령 운전자 운전 자격을 관리로 돼 있던 당초 보도자료에서 이 고령 운전자의 고령이라는 운전자를 빼고 고위험 운전자 고위험 운전자. 네, 라고 예. 이제 수정해서 배포를 했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주 이복현 금감원장이 언급한 6월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재개하지 않는다라면서 당정 사이의 정책 엇박자를 또 한 번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그 경향신문은 사설에서도 네. 이번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공매도 오락가락 국정 언제까지라고 지적을 했고요. 동아일보도 불쑥 내놨다가 역풍불면 없던 일로 정책 단맥 언제까지라는 사설을 좀 내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계속 정부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그런지 정부 또 여당이 매주 정책 협의회를 열기로 했네요. 네, 정책 결정에 계속해서 허술함이 드러난다는 지적 속에 이제 정부와 여당은 재발 방지에 나선 건데요. 네. 그 방안으로 고위급 정책 협의회를 매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제가 또 바로 그 첫 회의가 열린 건데 앞으로 매주 한 번씩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당 정책위의장, 국무조정실장 등이 모여서 좀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또 대통령실은 정책 리스크 관리팀 기능을 좀 다시 강화하겠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런 정책 혼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는 언제까지 이런 무능한 덜컥 국정 운영으로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려고 할 거냐. 안 되면 그만이고 철회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 국정은 장난이나 실험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댓글들 있습니다. 참 답이 없다. 천정수님 또 글도 주시고 하고요. 글도 주시고 있고요. 하성리 님입니다. 영국에서 듣고 있는데 고국 얘기만 듣기만 해도 답답합니다. 지금 밤 11시가 넘어갑니다. 라고 글 주셨고요. 자, 뭐 댓글들이 좀 그래서 다 소개는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계속 혼돈이 일어나면 안 된다. 조금 잘해달라. 이런 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꽃시리님, 최송아님, 이쁜이님 글 감사하고요. 리틀 테네시님도 이런 시간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제작진 칭찬을 또 해주셨습니다. 댓글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좀 문제가 계속 됩니다. 몇 주 안에도 이 당정 소통, 이 부재로 인한 일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더 이런 일들이 많이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기간을 좀 더 늘려서 현재 윤석열 정부가 네. 들어섰을 때부터를 살펴보면 이 소통 부재로 빚어진 정책 혼선은 좀 더 많았는데요. 2022년 7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방침을 내놨다가 유아 발달을 고려하지 않았다란 역풍을 맞자 바로 철회했죠. 기억나요? 예, 바로 철회했죠. 예. 네, 또 69시간 근무제도 좀 서리간 정책 발표로 논란이 일은 바 있습니다. 이때 윤 대통령은 당정 간 협의회를 지시
지지하면서 주 2회 고위당정 정례화를 대안으로 나눴었는데 사실 제대로 이뤄지지 안 됐죠, 않았고요. 이것도. 또 작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정은 다시 한번 또 주 1회 고위당정 정례화를 꺼내들고 나왔지만 이제 총선 국면이 다가오면서 좀 없던 일이 된 바 있습니다. 맞아요. 또 즉 고위당정협의회도 이렇게 4개월 가까이 열리지 않다가 총선 이후에나 열리게 된 건데요. 예. 문제가 있을 때마다 윤 대통령이 당정 협의를 주문은 하고 있지만 좀 이게 만약에 주문했을 때 잘 정례화가 됐다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는 네. 않았을 텐데요. 다시 한번 좀 국면 전환용 면피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이어나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때 만약에 당정협의회 같은 게 제대로 만들어졌다면 이런 정책 혼선이 일어날까요? 대통령실의 보고도 지금 제대로 안 됐다고 하는 걸 봤을 때는 제대로 계속적으로 준비하지 않고 이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설익은 정책을 내놓고 계속적으로 또다시 번복하고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일 없기를 맞습니다. 저만 바라는 거 아니죠? 네, 저도 바라고 기자님도 있습니다. 좀 바랍니다. 많은 또 댓글에서도 그런 말씀 하니까요. 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픽 전현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토마토의 이진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공수처 박정훈 전 수사단장 외에 또 다른 해병대 고위 간부로부터 VIP가 경로했다는 말을 김계한 사령관으로부터 해병대 사령관입니다. 들었다는 진술을 지금 확보했네요. 네, 어제 JTBC 단독 보도죠. 해병대 고위 간부가 앞서 말씀하신 VIP 경로 관련 진술을 들었다고 확인했고 또 물증으로 녹취 파일도 확보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통화 내용은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것인데 아무래도 뭐 자동 녹음됐던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이거 이후에 삭제를 했지만 포렌식을 한 결과 이 녹취가 나왔고요. 결과적으로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더욱더 짙어지는 모양입니다. 결국은 김기현 사령관 본인 휴대전화에 지금 그런 네. 물증 같은 것들이 나왔다. 이 말씀으로 좀 보이는데, 자, 시기가 이때 언제쯤으로 지금 합니까? 네, 경로설과 관련한 전화 통화를 한 시점은 사건 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하기 하루 전날인 지난해 8월 1일인데요. 아하. 네, 공수처는 이 녹취 파일을 근거로 김 사령관과 통화한 간부를 조사했고 지난해 8월 1일 회의 전후로 김 사령관이 VIP 경로에 대한 말을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결국 지난 21일 공수처에 출석해서 VIP 단어는 언급한 적이 없다라고 말한 그 주장을 스스로 뒤집은 대목입니다. 네. 공수처는 VIP가 경로했다는 말을 김사령에게 전한 인물로 지목되는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과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에 대한 수사도 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국방부에서 나온 진술이라면 어제 한겨레 단독 보도도 또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회의에 참석했던 인사가 대통령 역정을 낸다라고 또 여권 인사한테 말했던 사실, 이게 또 확인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국방부 쪽에서의 국방부 이야기들, 쪽이라면, 네, 네.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여권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 이렇게 좀 보입니다. 네. 이 발언을 전한 시기는 VIP 경로설이 언론에 보도되기 한참 전인데요. 참석자의 이런 증언은 VIP 경로설을 사실로 확정하는 스모킹 건으로도 좀 해석이 됩니다. 일단 한겨레 보도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 내용을 들은 여권 인사는 지난해 7월 31일 아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인사로부터 최상병 사건 보고를 받고 윤 대통령이 역정을 내셨다, 이런 취지의 말을 지난해 8월에 들었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네. 이 사실이 대중에 알려진 것은 사실 지난해 8월 27일 MBC 시사 프로그램인 스트레이트에서 박대령 쪽에서 만든 수사 진행 결과 문건이 공개되면서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앞서서 알려졌다는 것은 이제 좀 더 이게 경로의 말이 이제 나온 게 맞나 보다, 이런 약간 의심이 좀 드는 대목입니다. 해당 여권 인사는 이보다 앞선 시점에 알게 됐고 지금까지 경로설에 대한 국방부 인사들의 확인만 있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여권 관계자 측 대통령실 쪽에서 나온 첫 증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이거를 만약에 양쪽에서 비교해봤을 합쳐보면, 때 네. 맞으면 이제 좀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 경로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어제 저희가 좀 전해드렸지만 야권에서 탄핵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최상병 사건 등 해서, 자, 국민의힘에서는
국가 전복 세력임을 자인한 것이냐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탄핵 위기에 몰렸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9년 5월 23일 서거한 지 15년 된 날이기도 했죠, 어제는. 그래서 여야가 그래서 봉하마을에 모여서 함께 화합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면서 일부는 다시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놓고 또 공방을 또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통해서 반격에 나섰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야당은 정녕 최상병 사건을 빌미로 탄핵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인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제2요구권 행사라는 이유만으로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또 국회 밖으로 나가 막무가내 장애 집회를 여는 것은 민주당이 원하는 정치인가? 국정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성일종 사무총장도 탄핵이 일상 구호가 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권 내에선 여전히 이제 일부 의원들이 최상병 특검 반대를 당론으로 하는 것을 좀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추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편지를 쓰거나 뭐 피켓 시위까지 하면서 좀 말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김웅 의원을 비롯해서 뭐 알려진 의원들이 좀 몇몇 있어서 네. 앞으로 좀 이게 어떻게 이제 이 탈표가 나올지도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배동아님, 이진아 기자님 언제나 반갑습니다. 미미만님, 수호님, 쑥떡쑥떡님 댓글 감사드립니다. 자, 대통령실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죠. 박근혜 씨 최측근인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 비서관, 이게 비서관으로 나간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어제 TV조선의 단독 보도였는데요. 이분이 또 과거에 국정농단 사태 때 비선 실세로 알려진 문고리 3인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서원, 그러니까 최순실 씨에게 혼나는 음성을 녹취했던 또 인물이기도 하죠. 네. 정호성 씨는 사실 만기로 이제 징역을 다 살고 나오셨는데요. 네. 네, 정호성 씨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으로 간다는 보도가 어제 연일 나왔습니다. 현재 시민사회수석실은 사회통합비서관, 시민통합비서관, 그리고 국민공감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세 번째, 그러니까 국민공감비서관으로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요청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역량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있어 발탁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다른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은 수사를 하고 받는 사이에서 처음 알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지금은 서로에 대한 신뢰가 높은 관계인 것으로 안다면서 수사 당시 끝까지 박 전 대통령을 걱정하던 모습이 윤 대통령에게는 좀 좋은 인상으로 비춰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더불어 대통령실 조직 개편도 이제 24일쯤에 이뤄질, 그러니까 오늘이죠. 이때 이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이 소식 여야 반응이 어땠습니까? 네, 일단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본인이 구속 수사하고 국민이 탄핵한 박 전 대통령을 최측근에게 보좌한 사람을 기용하는 건 자기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국민 선택을 완전히 무시하는 일이라고 말을 했고요. 네. 여당도 대통령실 인사가 일관성이 없고 뒤죽박죽인 것 같다라면서 좀 익명의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정 또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냐, 이러면서 좀 지적을 했고요.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라면서 영남권 의원이 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그렇죠. 젤리스님, 기가 막히네. 샤시모드님, 막 가자는 거지. 또 새벽 1시 37분님이 콩가루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글쎄요, 뭐 이게 진짜인지 정말 이렇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많은 국민들이 네. 납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이렇게 같습니다. 한다면. 사면은 받았나요? 사면을 받지 않고 만기로 다 징역을 살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직자로 될 수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서울의 소리가 김 여사 관련으로 검찰에 출석을 하면서 추가 폭로를 했는데 어떤 내용을 했습니까? 네, 어제 서울의 소리가 검찰에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어제 또 자사 유튜브 채널로 공개를 했습니다. 네. 내용을 좀 살펴보면 김창준 전 연방 하원 의원 내외가 윤석열 정부에서 자문 역할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그러면서 제대로 국정자문위원을 임명해주면 좋을 듯하다라고 이제 카톡으로 적었는데요. 네. 보낸 사람은 이때 최재형 목사였고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김건희 여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실제 재작년 5월에 윤 대통령의 취임식 만찬장에서 김창준 전 의원의 부부가 윤 대통령 부부 앞에 서 있는 장면도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영상으로 나온 적이 또 있다고 어제 그 영상이 좀 보였는데요. 또 서울의 목소리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대통령 자문기관 자문위원회 앉혀달라는 인사 청탁했던 인물이 김창준 전 의원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또 최 목사가 이때는 김 여사에게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을 준 직후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 밖에 또 어떤 내용들을 말했습니까? 네,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주고 나서는 김창준 전 의원의 사후 국립묘지를 안장할 수 있도록 청탁했다는 내용도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9월에 최 목사가 부대표로 있던 통일TV 재송출도 가능하도록 알아봐 달라는 얘기도 했는데요. 서울의 소리는 김 여사에게 청탁하고 난 뒤에 대통령실과 국가보훈처가 실제로 움직였고 직원들의 연락도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들이 오간 통화나 녹음 그리고 문자 메시지는 나중에 공개한다라고 이제 잠시 한 발을 물러선 느낌이고요. 또 네. 근데 이제 국가보훈처는 금시초문이라고 어제 반박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김창준 전 의원은 어떤 말도 대답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검찰은 다음 주에도 김 여사 수사 관련한 소환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했고요. 또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어제 그 출국 금지를 했고 또 다음 주에 소환 조사를 다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무슨 금품음 또 재물 같은 걸 받았을 때 단순한 뭐 공직자나 공직자 배우자나 뭐 이렇게 문제되는 경우는 일단은 청탁금지법 위반, 김영란법 위반이 되는데 대가성이 있다면 뇌물죄나 이런 게 되게 될 수 있겠죠. 네. 지금은 보면 뭔가 받고 뭔가 해주려고 했다는 부분, 이건 알선수재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품을 받아가지고 어떤 내용에 따라 가지고 목적에 따라서 이게 범죄가 달리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서울의 소리에서 추가 자료나 증거로 좀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청탁금지법으로 갈지 알선수재로 갈지 뭐 뇌물 등으로 갈지 조금 판단을 해야 될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라든지 이 소환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좀 중요한 뉴스로 지금 보이는데 뭐 이게 좀 더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한중일 정상회의가 지금 4년 5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청도에서 제8차 회의가 열린 이후 4년 5개월 만입니다. 네.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은 어제 이제 정상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전하면서 이달 26일부터 27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첫째 날인 26일 오후에는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그 이후에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연이어 개최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날인 27일 오전에는 9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되는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창 총리 그리고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이 함께 참석해서 한 80여 명의 이제 경제인들이 함께 참석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네.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좀 한국과 중국 또 한국과 일본의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은데 라인 사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어제 좀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김 차장이 말한 것은 일단은 미리 의제를 정해놓고 회담에 임하지는 않는다. 양자 간 인적 교류, 경제, 기술 협력 등이 산적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미루어 봤을 때 왠지 좀 쉽게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민한 사안을 과연 좀 얘기할 수 있을지 근데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 언론에서는 지금 한중일 뭐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다. 그래서 중국과 관계가 뭐 개선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사실 중국 관영 매체에선 지난주에 한중일 정상회의, 한국 외교 고칠 기회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이 그동안 한미를 강조하면서 대만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과 배치되는 얘기를 했죠. 하나의 중국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반대되는 내용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들 좀 문제 삼으면서 네. 사실상 이제 정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외교가 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 댓글 주셨는데요. 살살님, 뉴스토마토 9월달 구독자 120만 예상. 네, 저도 그렇게 바라는데요. 120만 댓글 주셨고요. 자, 꼬망이 님이 역시 이진아 기자 발음 정확하고 좋아요.
뉴공 보다가 왔다고 이렇게 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강주 말바오님, 또 쏜님, 이창호님 댓글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뉴스픽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진아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